필리반학파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3대 절대 법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세력과 개미의 싸움에서 승자는 누구인가? 세력과 개미가 싸우는데 승자가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승자는 항상 세력입니다. 세력이 이겨요. 더 많은 자금으로서, 더 많은 언론 플레이로서 이 친구들은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임에서 순간적으로 개미가 이기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았네? 하고 더 많은 자금을 쓰면 돼요. 더 많이 가격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희와 공포를 줄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개미들은 계속 똑똑해지고 있어. 킬리만이도 똑똑해지고 있고 킬리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똑똑해지고 있고,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개미들이 똑똑해지는데 개미들은 끝없이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왜? 개미들은 가격이 내려갈 때 공포를 느끼고 가격이 올라갈 때 환희를 느끼거든요. 공포를 더 주려고 하는데 개미들이 똑똑해갖고 공포를 안 느껴.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 공포를 더 줘. 야, 덜 떨고 더 떨고. 그럼 결국에 공포를 느낍니다. 환희를 주려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정도에서 애들이 지금 무지한 개미들이 막 올라타야 되는데 안 타? 야, 더 올려 더 올려. 오케이 바리. 어차피 여기서 자금 쓰더라도 위에서 우리는 더 비싸게 팔고 나오면 돼. 세력들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이겼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세력이 이길 때까지 게임은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에서 우리는 축구 하겠다고, 나 축구 잘해 하고 이 게임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력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않고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매도하더라. 롱텀 홀더들의 물량을 변화를 보면은 이 친구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2017년 같은 경우 여기에서 딱 최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팝니다. 꾸준히. 그리고 이 안에 이 최고점을 만드는 것 자체는 세력이 아니다. 그게 세 번째 법칙에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은 세력이 뚫어주고 중요한 저항은 항상 세력이 뚫어준다. 개미가 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점은 무지한 개미가 만듭니다. 시장 바깥에 있는 무지한 개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 무지한 개미들이 얼마만큼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온체인 데이터나 아니면은 투대전환 시리즈를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시장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력의 움직임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데이터죠. 롱텀 홀더들의 셔플라이 쇼크. 롱텀 홀더들이 물량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볼게요. 롱텀 홀더라는 것 자체는 일단 155일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롱텀 홀더 안에 들어갑니다. 155일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 미리 정보가 있는 고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력일 수도 있고, 특히 아주 밑바닥에 산 스마트 머니일 수가 있죠. 스마트 머니 자체가 세력일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한 개미들도 있어. 어쨌든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롱텀 홀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걸 봐가지고 이거 여기에다 지들이 내가 세력이요 하고 블록체인에다 써놓냐? 안 써놔. 나도 몰라. 어찌됐든 롱텀 홀더 안에는 분명 고래나 세력이나 스마트머니나 그리고 킬리만 학파 채널을 본 수많은 개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봐야 돼. 과거에 어떻게 맞았냐 안 맞았냐를 보시면 됩니다. 100이라는 숫자 자체는 100%라는 숫자 자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롱텀 홀더들의 물량 그리고 숏텀 홀더들의 물량. 플러스 알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15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롱텀 홀더고, 최근에 내가 이동해서 내 지갑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숏텀 홀더인 거고, 두 개의 합은 100이다. 그래서 롱텀 홀더의 물량이 증가하면은 숏텀 홀더의 물량은 감소하는 거고, 롱텀 홀더의 물량이 줄어들면은 숏텀 홀더의 물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최고점은 2013년과 2017년이 있는데 2017년을 먼저 예로 들겠습니다. 롱텀 홀더들이
80.5%까지 보유를 했어. 근데 이들이 물량을 줄이네. 얘들이 스마트머니고 막 그럴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가격이 올라간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늘었어. 걔네들이 아니야, 이 정도 수준 시장 분위기가 이 정도 아니야, 더 끌고 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안 팔아. 롱텀홀더들이 안 팔아. 그럼 다시 물량이 늘어나는 거야. 다시 여기서 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파라볼릭 런이 일어난다. 롱텀 홀더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계속 중간중간에 뭐라고 있다? 매도라고 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 나머지 공간은 누가 채웠다? 숏텀 홀더. 여기 안에는 무지한 개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따지면은 여기가 한 그 2020년 한 10월 롱타임 홀더들의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롱타임 홀더들이 팔고 있을 때 이 물량은 누가 산다? 숏텀 홀더들이 산다. 지금 현재 롱텀 홀더들의 물량 자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다? 롱텀 홀더들의 물량 자체가 숏텀 홀더들에게 넘어가는 거다. 파라볼릭 런 가격이 갑자기 쳐오르는 것 자체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롱텀 홀더들이 물량을 파는 거야, 시장에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야, 이 정도에 만족할 거 아냐, 좀 더 기다려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더 떨어질 수 있겠지. 당연하지.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왔으니까 가격이 순간적으로 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17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롱텀 홀더들의 물량 자체가 숏텀 홀더들한테 넘어가는 사이에 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30% 40%대 하락이 그냥 있어. 물론 뉴스에 의해서 나온 하락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물량들이 이렇게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숏텀 홀더한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뉴스라는 것들이 막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막 이용이 되고 그러면서 버블이란 게 형성이 돼. 그러면은 좋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악재 뉴스도 있지.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월시 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는 변동성이라는 게 심합니다. 변동성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 최소한 추세는 맞추자고, 추세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근데 이건 이제 최근 자료, 오늘 올려드린 이제 자료죠. 커뮤니티에다가 장기 보유자들의 순 포지션 변화예요. 롱텀 홀더들의 순 포지션 변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늘어나는 게 증가되고 있어. 이게 줄어드네. 그럼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줄어드냐? 아니. 롱텀 홀더들이 보유하는 물량의 증가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전히 롱텀 홀더 쪽에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롱텀 홀더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디냐? 바로 여기. 이제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드디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고 공부하지 않은 무지한 개미는 어떻게 한다? 도망쳐.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만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10월 11월 정도에서 여기서 조그만 파라보기를 넣은 게 있었는데 바로 이 시점 보세요. 이 시점. 롱텀 홀더들의 물량 자체가 증가세에서 이제는 줄어드는 세로 나왔어. 이거하고 그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어.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났다고 쫄아버린다? 왜? 왜 쫄아? 공부를 안 해서 쫄은 거예요. 보세요. 2020년에서 이게 가격 이렇게 쳐오를 때 롱텀 홀더들의 물량 자체가 줄어들잖아. 그리고 이게 숏텀 홀더 쪽으로 이제 넘어갔겠지.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지금 현재 롱텀 홀더들의 여기 물량 자체가 여기 80% 이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비트코인이 망할까요? 여기다 폭탄을 원자 폭탄을 터뜨릴까요? 롱텀 홀더들이 위쪽에 있는데 대부분 물량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을 다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은 숏텀 홀더들, 특히 무지한 개미들이 오케이 바리 하고 여기서 바닥에서 다 사게끔 해줘요?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53K를 가든 어딜 가든지요. 지금은 쫄아야 될 타이밍이 아니다. 왜? 롱텀 홀더들한테 지금 폭탄이 가 있어. 근데 여기서 터질 일은 없습니다. 왜? 키리마나카의 제1법칙 세력과 개미의 싸움에서 승자는 항상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이 지금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세력이 지는데 떨어지더라도 그럼 다시 올리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린다. 떨어지는 것 자체는 변동성이고 올라가는 것은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칙 방금 보셨죠? 롱텀홀더들의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그 과정 속에서 가격은 오르고 있다. 뭡니까? 세력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점은 무지한 개미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숏텀 홀더들의 물량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잖아. 최고의 임계점에서 숏텀 홀더들의 물량이 최고로 많은 시기에서 최고점을 찍잖아요. 최고점을.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멘탈이 보호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단기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숏텀 홀더들의 SOPR 아시는 분들 1번, 모르신 분들 2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PR이라는 것은 스펜트 아웃풋 프로필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우리 UTXO라는 게 있는데 안 물어볼게요. 네, UTXO라는 게 있어요. UTXO가 모여서 월렛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U 자체가 언스펜트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지갑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언스펜트 지급되지 않은, 그런데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스펜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펜트 된 거 자체가 이득이냐 손실이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득이냐 손실이냐. 내가 여기에 샀던 가격이 있을 거고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팔았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샀던 가격 대비해서 팔았던 가격 자체가 이득이냐 손실이냐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셀 가격을 바이 가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똔똔이면은 숫자는 1이야. 숫자가 1보다 더 높으면은 비싸게 팔았다는 거네. 그럼 숫자가 1보다 높으면은 수익, 숫자가 1보다 낮으면 뭐다? 손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1이라는 숫자 위에 있으면은 수익이야, 수익.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 막 칠해졌잖아요. 다 팔고 나간 애들이야. 아니면 이동한 거야.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했어. 온체상으로. 요새 팔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1 이하에 있는 애들은 뭐요? 팔았다는 거야. 손절. 어찌됐든 얘네들은 팔았는데 수익을 보고 팔았느냐 손실을 보고 팔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숏텀 홀더들의 SOPR 자체는, 그러니까 단기 매수자들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지금 판 거 자체는 손실이냐 수익이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개미들도 숏텀 홀더들도 돈 벌라고 들어왔어. 돈 벌라고 들어왔는데 가격이 떨어져. 오메 내 팔자야. 내가 이것을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킬리만이 믿고 괜히 샀어. 그래갖고 팔았어. 오죽했으면 상승장에서 팔고 나가냐고. 오죽했으면은 야야야야야 숏텀 홀더들을 팔았다. 야 가자 이제. 쓱 가격을 올립니다. 여기에서도 가격 오르다가 또 떨어져. 아이고 야 본전 밑으로 내려갔어. 야 팔았어. 네, 또 개미 파셨습니다. 숏텀 홀더 파셨습니다. 예, 가던 길 가겠습니다. 쑥 올라가. 여기서도 개미가 팔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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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올라가. 계속 쭉쭉 올라간다고 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왜? SOPR은 조금 단기적인 지표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공간에서도 개미들이 많이 팔았어. 숏텀 홀더들이 많이 팔고 나갔어. 그랬더니 가격은 올라간다. 여기도 숏텀 홀더들이 팔고 나갔어. 오죽했으면은 손실을 보고 파냐고. 여기서도 어떤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가. 그런데 중요한 것 자체는 숏텀 홀더들이 지금 팔고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오호 조만간에 어딘가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 주겠네. 이게 꾸준히 올라갈 사이클이 될지 또 올라가다가 또 한 번 또 흔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장기 추세 전환 데이터에 의하면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만큼 뭔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올라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단기적인 지표 상에서는 여기 자체가 바이더 팁의 위치가 되어주는 거예요. 상승 추세 속에서
SOPR 자체가 1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것은 바이 더 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과거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 자체는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라는 것은 다른 자료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고, SOPR 자체가 1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락장에서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여기 2017년 하락장에서 주구장창 바이 더 딥, 바이 더 딥, 바이 더 딥, 바이 더 딥 하다가 주구장창 힘들어질 수 있다. 정말 이러다 다 죽을 수 있다. 자, 2017년 상황을 봅시다. 2017년 상황을 봤더니, 자, 2017년은 주구장창 이렇게 올라갔죠. 이 과정에서 롱텀 홀더들이 숏텀 홀더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매도하는 순간에서도 그냥 반드시 올라갔으면은 에브리바디 행복할 텐데 왜 주구장창 이렇게 공포를 주냐고. 뉴스에 의해서 공포를 주는데, 그래도 결국에 세력들이 그냥 개미를 턴다? 아니, 그런 관계를 떠나서 개미 데리고 올라가서 제일 위에서 막 털어도 돼. 그런 거 상관하지는 않아. 개미들이 올라탔다가 어떤 뉴스에서 가격이 쫙 떨어졌어. 결론적으로 개미들도 많이 탔을 거 아니야. 2017년에 많이 탔을 거 아니야. 근데 뉴스가 안 좋은 악재 뉴스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팔고 나갔어. 근데 그 개미, 무지한 개미가 손절을 할 정도의 위치면은, 그냥 그 정도 위치면은 오케이. 다른 롱텀 홀더들 자체는 아직까지 개안으니까,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롱텀 홀더일 확률이 높으니까. 어찌됐든 누군가가 털고 나갔다.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위치들 자체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여기 뭐예요?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서도 조정 주고, 여기서 조정 줬다는 것 자체가 한 30% 40%예요. 그러니까 공포 속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SOPR이라는 온체인 데이터 안에 있는 이 자료 자체는 상승 추세 속에서 바이 더 딥의 위치를 파악하기에 괜찮은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하락장에서 이것을 맹신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인생 꼬일 수 있어요. 하락장에서 이런 걸 맹신해 버리면은. 그래서 상승 추세라는 다른 자료들을 보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킬리머니가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 해서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고, 그리고 관련 영상 제가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커뮤니티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또 봅시다. 우리 자,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또 이건 뭐냐. 자,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안다 3번,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모른다, 이것이 무엇이다요 하시는 분 4번. 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자체, 우리가 이제 현재 가격이 있죠.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58K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라는 것 자체는 뭐냐? 지갑에서 지갑을 이동한다. 그러면은 이게 리얼라이즈 된 거예요. 실현화됐다. 원스펜트 상태에서 지갑에서 이동했으니까 뭐가 된다? 스펜트가 됐다. 이때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MV, RV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마켓 밸류. 지금 이거 가격에다가 유통량 곱한 거고, RV는 뭡니까? 리얼라이즈 밸류. 여기 방금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했을 때 실현된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에다가 유통량을 곱한 거다. 그래서 MV, RV를 알면서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뭐예요? 그래버리면 깝깝해 봅니다.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평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했던 그 가격이니까 평단이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온체인에 있어서 코스트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평단. 그런데 이게 뭐냐? 숏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인 자체가 숏텀 홀더들 155일 밑에 있는 애들, 개미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개미들. 재밌는 현상 자체가 2017년도에 딱 보니까 가격이 계속 파라볼릭 런이 나왔어. 그런데 하락 자체가 막 30%, 40%, 30%, 40%, 30%, 40%. 환희를 줬다, 공포를 줬다, 환희 줬다, 공포 줬다, 환희 줬다, 공포 줬다. 그런데 조정된 위치를 보세요. 조정된 위치. 숏텀 홀더들의 평단에서 딱 때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숏텀 홀더들의 공포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다. 하락장에서는 어때? 하락장에서 2018년 이제 하락장이 왔는데
아니 우리 평단 여기인데 딱 여기까지 와고 내려가고 여기까지 와고 내려가고 여기까지 오고 내려가고 평단 오면은 팔라고 했는데 또 못 팔았어. 왜? 이때 가면 또 욕심 생기니까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떠한 이게 숏텀 홀더들의 평단 자체가 이 상승장에 있어서는 지지선이 되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락장에 있어서는 저항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2020년 팬데믹 선언하고 나서 쭉 여기에서 오호 지지 한번 여기 위치가 한 2020년 한 9월 10월 정도 이제 되는 위치고요. 어쨌든 여기서 쑥 내려가고 사람 심장을 힘들게 했어. 사실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현재 위치는 어디다? 여기서 한번 또 지지를 해줬고 또 여기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숏텀 홀더들 공포랑 공포는 다 주고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온다가 아니라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위치가 안 찍히네. 대충 슉 끄니까 여기 어디다? 53K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점선 그어놓은 데 있죠. 점선 여기가 지금 53K 라인입니다. 53K 라인 자체가 여기에서 올라갔었을 때 여기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또 지지 라인이 되어 줄 겁니다. 그래서 추세 라인에서 쭉쭉 구웠더니 여기도 대충 하나 있어주네. 그래서 여기 자체가 혹시라도 단기적인 이야기는 뭐 이따가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혹시라도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또 온체인 데이터가 알려주는 하나의 또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 자, 여기서 이제 평단 자체를 숏텀 홀더의 평단이 있고 롱텀 홀더의 평단이 있다. 그런데 숏텀 홀더의 평단 자체를 롱텀 홀더의 평단으로 나눴다. 그런데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높다는 거지. 분자가 높다는 거죠. 분자가 높았을 때 여기서도 보면은 2017년도에 어땠어요?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숏텀 홀더들한테 갔어. 그럼 숏텀 홀더들의 물량이 막 여기서 막 많이 늘었겠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평단이 막 올라갈 거 아니야. 평단이 비싼 데서 막 산 거 아니에요. 무지한 개미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숏텀 홀더들의 평단 자체를 리얼레지 프라이스 자체를 롱텀 홀더로 나눴더니 어떤 위치를 알려주더라. 아까 롱텀 홀더의 물량 자체가 숏텀 홀더로 넘어가면은 이게 가격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를 나중에 가서 그 임계점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고. 못한다고요. 못해. 그런데 이런 수치를 봤었을 때 여기는 어떤 데이터 값이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레드존을 알려주는 위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전환에 있어서 상승 추세의 제일 끝에서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과열이죠. 과열.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가. 이 과열이 되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치의 과열이 되어 있었을 때 분명히 레드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세전환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사실은 정확한 포인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존이 존재하는 거지. 어떤 일정한 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추세전환 시리즈 0번부터 16번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이 가격이 오면은 최고점입니다. 킬리마님 이번에 최고점 얼마예요?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시나리오에서는 이야기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고 우리는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가격이 얼마까지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는 과열인 거고요. 과열이라는 상황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파십시오 그럽니까? 아니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만족하는 법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된다. 왜?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고 어떠한 존이 나오니까 존이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자료가 된다는 거죠. 롱텀 홀더들의 평단하고 숏텀 홀더들의 평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일정한 존을 마련해주네. 이번에 올라갈 때 여기까지는 가겠네요. 모른다. 킬리만이 어떻게 하냐. 모른다. 하지만은 과거에도 일정한 존까지 가서 과열, 무지한 개미가 들어오는 그 느낌, 그것은 분명히 역사는 어느 정도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킬리만이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과열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과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과열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다고요? 이게 가격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또 공포 느끼고 있으면 제대로 어떤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현재요. 공포스러울 위치가 아닙니다. 가격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조정 오면 어떻습니까? 아직 롱텀 홀더들이 저 위에 있는데, 저 위에 물량을 저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온체인 데이터든 아니면은 마켓 사이클이든 가격적인 이제 부분이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정 지역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어떤 말씀들을 드릴 거예요. 투자함에 있어서 만족하는 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탐욕의 그릇을 키워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할 때가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말씀드릴 드릴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이 투자자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